현재 우리는 창업을 권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유튜브만 켜봐도 누구나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돈을 벌 수 있다는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똑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똑똑하고 동기도 강하며 재능도 있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최고의 사업가 후보가 아닐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똑똑하고 지능이 더 높을수록 사업에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기 더 힘들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카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내 맘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 있는 삶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행복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달랐어요. 오히려 직장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었죠.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캐럴 로스가 지은 당신이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이 사업가에 맞는 사람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조별과제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저는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조별과제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80대 20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요. 이 말을 조별과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즉 80%의 일을 20%의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80%의 일을 5명 중 단 1명이 해내고 있다는 말이죠.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적을 위해 조별과제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도맡아 처리하죠. 그 결과 똑똑한 사람 덕분에 조원 모두 A라는 학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합니다. 더 잘 쓰고 더 잘 계획하고 더 논리적이고 모든 일을 월등히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별과제가 그러하듯 사회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모든 걸 다 혼자 하려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걸 참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게 됩니다. 일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사업도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들은 위임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머릿속에 지금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당신보다 사업을 하기에 더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잡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직업이라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모습의 직업을 말합니다. 토미 마사지 테라피라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토미 마사지 테라피는 치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직원은 토미 한 명뿐입니다. 만약 토미가 더는 마사지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그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다면 토미 마사지 테라피라는 업체는 사실상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상 사업체로 불리든 그렇지 않든 토미는 사업체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그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토미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잡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사업을 하면 리스크는 당연히 발생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에 다니는 것과 사업을 비교했을 때 각각 10년간 총 수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연봉 4천만 원과 1억의 사업 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 매년 연봉은 5%씩 인상됩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복리이자로 5%씩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사업의 경우는 1억을 투자하면 3억의 매출을 발생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수익률은 10%인 3천만 원입니다. 또한 당신의 사업은 매년 18%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경우 매년 5%씩 성장하면 10년 뒤 6,200만 원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1억이 10년간 복리로 연간 5%씩 이자를 받아 1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매출액 3억이었던 사업이 매년 18%씩 성장해서 연매출 13억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10년간 벌어들인 총 수익은 약 6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소득으로는 10년간 약 7억을 벌게 되었네요. 10년 동안 발생한 둘의 차이는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과 직장에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직장에 다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직장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지만 사업은 하루에 12시간, 14시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3억의 매출을 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해마다 18%씩 성장시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마사지사 토미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토미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해봤자 출퇴근 비용, 점심값,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그 정도의 리스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잡 비즈니스를 가지면 직장인과 다른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복지를 모두 다 자신의 비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음 편히 사 먹었던 커피도 믹스커피로 바뀌게 됩니다. 필요하면 신청했던 문구용품도 하나하나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그만하고 싶어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은 계속해서 토미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 다닐 때 상사가 일을 너무 못해서 답답한 경험이 있나요? 무능한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누구의 제시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에 돈을 지불할 고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겁니다. 고객이 없는 사업은 불가능하죠. 사업에 있어 보스란 바로 고객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제1 보스입니다. 고객만 보스일까요? 임대인도 당신의 보스입니다. 임차료를 밀린다면 임대인은 당신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은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의 보스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지 못하면 그들도 당신의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직원은 어떨까요? 고용은 내가 했으니 내가 보스인가요? 직원의 성장이 곧 사업의 성장입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직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결국 직원들도 당신의 보스입니다.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보스가 되고 싶어 나왔지만 내 위치는 가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직장에 있을 땐 내 위에 몇 명밖에 없고 승진으로 그 숫자를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사업가가 됨으로써 더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고정되게 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이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꿈의 회사라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전 재산을 넣기도 하고 몇몇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가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회사에 투자해서 단 1%만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중 90%는 투자금의 일부를 잃거나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꿈의 회사가 사기는 아닙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채었을 것 같은데요. 꿈의 회사는 바로 사업가입니다. 당신이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체의 소유주가 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나요? 사업체를 소유한다는 건 아이를 갖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당신이 그 아이의 유일한 책임자입니다. 만약 새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야만 하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보살펴야 하고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노력도 사업에 바쳐야 합니다. 가족, 친구, 취미, 당신과 함께 하던 것도 멀리 해야 되죠. 지금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두고 우선순위에 사업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내가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의 의사결정으로 배우자 혹은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은 당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리스크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래 보상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겠지만 가족들은 어떤가요? 만약 당신이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린다면, 담보를 했는데 파산한다면 사업이 잘 안 돼서 자녀의 학비를 줄일 수 있나요? 책 136페이지에 보면 아주 단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사업에 필요한 신형 컴퓨터 구입비 때문에 아이에게 수학여행을 가기 힘들겠다고 말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은가? 또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 자녀의 감정이 상해도 될 만큼 당신의 사업은 중요한가?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을까? 당신의 사업을 돌봐야 한다는 것은 비록 사업으로 가족을 부양하더라도 대개는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가족은 알아서 가정을 꾸려가며 당신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사업에 몰두하느라 아들의 야구 경기를 매번 잊어버리고 딸의 발레 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 것 같은가? 시간은 돈보다 가치 있는 자원이다.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그저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이 생각한 사업과 같은가요? 아니면 너무 많이 다른가요? 혹시 창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게 정답입니다. 아직은 마음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창업 생각을 조금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아직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대로 든다면 이제 스스로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더 스스로 설득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영상으로 찍은 이유는 실제 현실에서는 사업에 대한 환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을 응원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내면의 실제 모습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당신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요? 사업가는 당신에게 맞는 직업인가요? 이에 대한 답을 이번 영상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사업은 그때부터가 첫 시작입니다.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 추천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카페 처방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